사무실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저희 간판, 일하기엔 그냥 문이에요. 스타시로 이렇게 딱 찍어서 여기다 그냥 붙였습니다. 모카 스튜디오. 네, 한번 들어가 볼까요? 되게 리모트기도 합니다. 자기애가 강한 사람들은 다 이런 있을 것. 여기 회사에 이제 자기 영상을 틀어놓는 네, 이런 TV가 있고요. 여긴 사무공간인데 여기 사무공간에서 그 자리는 저 사장이니까 이렇게 높은 책상 써도 되죠? 네. 졸리면 이렇게 올려야 돼요. 그런 게 있고요. 이쪽에 가서 보시면 저희 모카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오시면 이런 정도의 스튜디오 공간이 있는데 좀 후져요. 스튜디오가 상대적으로 후져, 지저분해. 여러분들의 영상 뒤에는 뭐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들이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무실 자체의 크기도 뭐 되게 이렇게 넓혀놨는데 아직 직원이 많지 않아서 여러분들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저희 모카에서 일하고 싶어요, 뭐 뿌잉뿌잉 이런 거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봐서 채용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접을 통해서. 아무튼 네, 저희 사무실 소개 이렇게 간단하게 마쳤고요. 스튜디오로 가시죠. 이렇게. 네, 저희가 이렇게 인원도 많아지고 좀 넓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점도 많습니다. 정말 가구 진짜 제일 돈 아까워. 정말 쓸데없이 그냥 여기 있기만 하는데 돈을 막 엄청나게 써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필요한 게 저희 직원들이 같이 어디 가서 식사라도 하려면 그럼 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촬영할 때도 차가 필요해요. 저희는 차가 많이 필요한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차를 구매해야 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 있어요. 정말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알게 되면 안 돼. 사실 솔직히 여러분들이 조금 모르는 게 저한테는 좋습니다. 왜 그런지, 그리고 또 어떤 서비스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여러분들도 아마 재테크 하는데 가장 큰 리스크를 떠올려 보시면 신차를 사는 게 가장 큰 리스크예요. 자동차 사는데 적어도 3천만 원 이상은 하잖아. 차 싸네. 4천만 원밖에 안 한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네시스 5천, 7천. 야,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고. 근데 회사 입장에서 이거 차를 사놓고 1, 2년 있다가 판다. 야, 이거 엄청난 손해입니다. 상상하기 좀 어렵죠. 그래서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장기 렌트 하면 되지 않냐, 아니면 리스 하면 되지 않냐,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장기 렌트를 하면 보통 3년이에요 리스도 어지간하면 3년입니다 근데 이게 확실하게 2년을 가지고 있는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당장 내년의 일을 우리가 모르는데 내년엔 카니발로 사야 될 수도 있는데, 장기 렌트 같은 걸 하다가 이제 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반납할래요, 이러면 반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름은 렌트지만 3년 이내에 렌트하면 엄청난 손해를 봐요. 차 가격의 50% 이상을 위약금으로 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기 렌트를 할 때는 정말 신중하게, 내가 정말 이거 절대로 이 안에 팔지 않는다, 이런 확신이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장기 렌트 아니면 뭐 리스 이런 것도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다른 회사는 또 몰라. 그런데 저희 같은 회사는 차를 하나를 타면 안 돼요. 차를 타다가 중간에 새 차가 나오면 새 차로 바꿔야 돼. 그래서 그 차에 대해서 계속 리뷰도 해야 되고. 산타페? 우리 어쨌든 저희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차들이, 다양한 차들이 필요하죠. 사람이 많이 움직여야 되면 카니발 필요하고, 적게 움직여야 되면 스포티한 자동차가 필요하고, 그리고 촬영할 때 카메라 장비 이런 것들 많이 싣기 위해서 SUV가 필요하고, 평소에 가족들하고 갈 때는 고급스러운 K9 같은 게 필요하고, 그럴 경우. 그래서 이번에 차를 어떻게 뽑을 것이냐 이거 고민하다가 이번에 차를 구독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시켜 드렸던 건데요, 기아 플렉스죠. 네, 힙합에서 쓰는 그 뭐 플렉스 이런 거 말고 이제 기아 자동차에서 자동차 구독 서비스 이름으로 기아 플렉스라고 내놨었죠. 그 자동차를 플렉서블하게 여러 가지 차를 탈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아마 플렉스라고 한 것 같죠. 지난번에 제가 플렉스 구독했을 때 정말 좋은 서비스였어요. 그래서 K9, 스팅어, 카니발 이렇게 빌릴 수 있었는데 차가 몇 대 없었던 게 제일 큰 문제였지. 그래갖고 저희가 차를 빌리려고 보니까 어느 순간에 꽉 차서 더 이상 빌릴 수가 없는 상태가 됐었어요. 그래서 요번에 아주 확 바뀌었다고 합니다. 차도 좀 늘어났고요. 차를 계속 바꿔서 탈 수 있는 교환형 프로그램이 있고, 한 개씩 탈 수 있는 단독형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요. 한 개씩 빌릴 수 있으니까 가격이 다 다르지. 요번 달에는 내가 고급차가 필요 없어, 요번 달엔 좀 저렴한 차로 타야지 하고 저렴한 차 타다가 요번 달은 조금 좀 럭셔리한 차로 옮겨가야 되겠어, 손님들도 많이 오고 말이야, 아무래도 좀 보여줘야 돼, 그러면 이제 또 K9으로 바꿔 탈 수 있고요. 요런 식으로 막 바꿔 타면서 금액도 이번 달엔 적게 쓰고 다음 달엔 좀 많이 쓰고 이런 걸 할 수 있다고 해요.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보시죠. 일단 앱스토어에서 기아 플렉스를 다운받습니다. 플렉스 이름이 너무 흔해서 검색하기가 너무 힘들어. 플렉스가 어이네요. I로 쓰면 안 나옵니다. 실행하고 이거 이미 돼 있네.
사실 이게 이게 차를 그저께 받았어요. 받은 상태입니다. 일단 녹화된 화면 한번 보시죠. 네, 드디어 차가 왔다고 해서 빨리 내려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틱틱틱 누르기만 하면 바로 이렇게 온다는 거. 이게 정말 충격적이죠. 2.5 터보 마스터즈 AWD 딥크로마 블루 해서 배송 현황, 배송 기사님이 도착했고 인수 완료까지 눌러야 되는데 뭐 놔두면 뭐해. 오늘 날씨도 좋은데 오늘 바로 시승하러 가죠. 뭐 무슨 일이야, 일은 무슨 일이야. 드라이브하러 갑시다. 네, 기아 스팅어를 타고 있는데요. 지금 아주 훌륭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플렉스로 타다 보니까 더욱더 좋아요. 더욱더 기분이 좋습니다. 내가 차를 샀다면 뭔가 요거 혹시 요거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요거 스크래치 좀 있는 것 같, 요거 좀 이상해, 이런 것들을 신경 쓰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이 플렉스 차니까 맘대로 타고, 여기 스크래치 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이거 그냥 반납하면 되지 뭐, 반납하고 딴 차 왔지 뭐, 이런 식의 느낌이 듭니다. 언제든지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플렉스라는 건 뭔가 마음 한편이 좀 편해지는 거, 이런 느낌이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를 한번 바꿔볼까요? 스포츠 모드로 바꿔서, 그렇지, 이런 사운드가 나줘야죠. 이런 사운드가 나야 됩니다. 사운드 뿐이 아니에요. 이 진동은 어떻게 만들었는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무슨 V8 사운드 같거든요. 마치 V8 자동차를 타면서 느끼는 그런 감동 같은 그런 사운드와 진동을 내주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되냐 말이야. 이게 어떻게, 그냥 4기통이잖아. 2.5리터 엔진인데 어떻게 이런 사운드를 내는가, 정말 이해가 안 되고요. 정말 놀랍고요. 컴포트로 바꿔볼까요? 컴포트라도 사운드를 완전히 줄여주지 않네요. 의외로. 컴포트면 당연히 저는 소리가 없는 쪽으로 세팅이 돼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컴포트라도 저 RPM에서는 소리가 없지만 고 RPM으로 가면 어쨌든 소리가 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사운드 디자인,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이라고 하는 현대기아차의 사운드 디자인 기능인데, 예전의 스팅어, 이전 스팅어만 해도 스포츠 모드 사운드를 꺼버리고 싶었어요. 저한테는 잘 맞는 것 같아요.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 있잖아요.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도 두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의 뇌는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서 이 가상의 사운드를 잘 캐치해내는 것 같습니다. 그게 실제하고 뭔가 왜곡되어 있는 그런 사운드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 같기도 해요. 이게 2.0은 사실 조금 아쉬운 차였잖아요. 너무 출력이 부족해, 이런 느낌이 있었고, 그리고 또 3.3은 너무 커. 이거 3.3씩이나 내가 타야 되나? 굳이 기름을 막 퍼먹을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요번 2.5는 연비에서는 연비, 성능에서는 성능, 사운드에서까지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그런 엔진으로 거듭난 것 같아요. 아주 훌륭한 것 같습니다. 만족스럽네요. 기아차 잘 만들었어. 이 정도면 진짜 잘 만들었지. 이전 스팅어에 비해서 정말 조금씩 좋아졌는데, 그 조금씩이 아쉬웠던 것들을 다 채워주는 거라서 정말 너무나 만족스럽습니다. 소나타엔 어제 타보셨잖아요. 어저께 소나타엔 타봤죠. 290마력. 이 차는 304마력이에요 사실 같은 엔진을 이용해서 이렇게 출력을 만드는 건데, 아마 전륜구동에서 300을 넘긴다는 거는 조금 부담스럽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전륜구동은 요 정도 290마력으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고, 그리고 이 차는 아무래도 후륜구동이니까 좀 더 자유롭게 출력을 쓰고, 그래야지 또 드리프트도 하고 서킷도 달리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다 생각해서 아마 그래서 그런 건지. 그리고 이 차는 사륜구동 옵션도 있으니까 사륜구동에 300마력 넘는 출력을 뽑아내면 그럼 훨씬 더 다이나믹하게 주행할 수 있을 거다, 불안하지도 않게. 그런 의미에서 아마 이 차는 304마력까지 마음껏 풀어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출력이 높은 차 타보면, 어저께 소나타만 해도 이 구동력 제어 기능을 끄고서 출발해보면 그냥 앞바퀴가 끝없이 돌거든요. 이러면서 계속 갑니다. 이 차는 그렇지 않죠. 이 차는 구동력 제어를 꺼도 뒷바퀴를 눌러주니까. 전륜구동차는 앞이 들리면서 출발하기 때문에 끼기기 하면서 헛돌면서 가는데, 후륜구동은 뒤를 눌러주면서 가니까 훨씬 더 차가 잘 가속될 수 있겠죠. 그래서 스팅어가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이나 아니면 뭐 서킷 주행 시간이나 이런 모든 면에서 소나타하고 1대1로 비교할 만한 그런 건 아니죠.
네, 기아 플렉스에 수많은 차가 있잖아요. 정말 많은 차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필이면 스팅어를 선택한 이유가 뭔가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 스팅어가 새로 나왔다는 거, 새로 나와서 아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다 해서 스팅어를 선택한 것도 있지만, 우리 촬영차로 스팅어가 가장 적합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선택한 것도 있습니다. 그 많은 차 중에 하필이면 스팅어를 선택한 이유 3가지. 첫 번째, 트렁크입니다. 저희는 짐을 많이 실어야 되고 많이 꺼내야 되고 넣었다 뺐다를 계속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또 이 중에서 어떤 짐을 꺼내야 될지 모르는 상황도 많이 발생하는데, 요즘 쿠페형 차가 워낙 많으니까 쿠페형 차 이렇게 돼서 트렁크 요만큼 열려요. 트렁크가 요만큼 열리니까 넣었다 뺐다 너무 힘들지. 근데 얘는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기아차 유일의 해치형 세단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뒤쪽이 해치로 열리니까 여기에 짐을 넣거나 뺄 때 너무 편해요. 카메라, 뭐 짐벌, 뭐 드론 이런 것들을 다 한 대 넣고 원하는 대로 뺐다 넣었다 하는 게 굉장히 편합니다. 정리가 딱 돼 있어요. 굉장히 편하겠죠. 우리 촬영 말고 만약에 뭐 유모차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실을 때도 사실 이렇게 위에서 놓는 게 훨씬 편해요. 만약에 이게 트렁크가 여기까지 있고 요만큼 열린다고 치면 저 안이 손이 안 닿는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손이 안 닿는 상황이 굉장히 많아요. 집어넣기도 힘들고 빼기도 힘들고. 근데 이거는 굉장히 편하게 그냥 여기서 짐을 이렇게 꺼내면 되니까 안쪽까지 쉽게 손이 닿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장점만 있는 건 아니죠. 이건 어쨌든 쿠페형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높이가 낮아요. 트렁크가 너무 얕아서 문제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트렁크를 이렇게 밑에 열면 이렇게 수납 공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건 요 영역도 사실 세일링 포인트로 괜찮잖아요. 너 트렁크 이거밖에 없어? 우리는 밑에다가 이렇게 오거나이즈 할 수 있는 파티션까지 제공한단다 이러면서 이걸 그냥 세일링 포인트로 삼아도 될 텐데 요걸 안 해주고, 그리고 요걸 그렇게 중요한 자리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건 스팅어만 있는 거거든요. 뭐 현대기아타의 모든 자동차 중에 이 밑에 이런 파티션이 있는 차는 많지만 이걸 쓸 수 있는 차는 거의 없어요. 요만큼밖에 안 되니까 저 안에 손을 넣을 수가 없는 거지. 근데 스팅어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파티션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요 상태에서 이거 고정돼야 돼. 당연히 고정돼야 돼. 요걸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만약에 요거 이렇게 고정만 되면 저희는 요걸 쓸 겁니다.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뭔가 이렇게 탁 할 수 있는 뭐 없을까? 조금만 신경 써주지. 아쉬워. 네, 이유 2번째. 이 차는 고성능 엔진을 갖고 있죠. 근데 보닛을 열어보면요, 그렇지, 2.5L 터보 엔진인데 2.5L 터보 자체도 굉장히 좋은 엔진이지만 그 엔진이 가로로 있느냐 세로로 있느냐도 정말 중요하죠. 이 엔진은 세로로 있어서 야, 이거는 프론트 미드십 아니냐? 인간적으로 프론트 미드십이라고 봐야 될 정도로 여기 차축이 지나가잖아요. 차축보다 더 뒤에 있는,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엔진이에요. 거의 반 이상이 뒤로 들어가 있는데 페라리였으면 이거 프론트 미드십이라고 했다 그럴 정도로 정말 뒤로 들어가 있습니다. 엔진을 이렇게 가운데 그냥 여기다 박으면 되잖아요. 왜 굳이 이렇게 밀었나요? 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엔진처럼 무거운 물건은 안쪽에 집어넣어 줘야지만 조향했을 때 그때 회두성이 좋아지죠. 앞머리가 빠르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하고, 코너링을 할 때도 아주 기민하게 움직여지는 거, 이런 것들 중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 엔진을 최대한 안으로 밀어넣게 되는 거죠. 후륜구동은 이런 식으로 엔진을 밀어넣고, 그리고 변속기는 또 그 뒤에 밀어넣고, 그렇게 되니까 후륜구동 차일수록 앞부분이 더 가볍고 안쪽으로 더 밀어 넣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전륜구동차는 어쩔 수 없이 이 엔진을 가로로 배치하고 변속기도 그 옆에 배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전륜구동차가 앞이 더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후륜구동차를 타보면 이상하다, 이거는 왜 이렇게 그립이 좋지? 왜 이렇게 레일 필이 나지? 갑자기 레일에 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 이게 당연한 겁니다. 사실 후륜구동 자체가 갖고 있는 주행 특성이 그냥 전륜구동에 비해서 훨씬 더 유리한 입장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좋은 주행 질감을 만들어내는 것도 아주 쉽고요. 그런 것들을 다 갖추고 있는 차, 사실 따지고 보면 스팅어밖에 없습니다. 스팅어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하게 됐어요. 이 차하고 동급으로 생각하기 조금 미안하긴 하지만 제네시스 G70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2.5L 엔진도 없고요, 이 정도의 뒷좌석 공간도 없고요. 네, 그런 것들이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차를 선택한 이유 3번째, 뒷좌석입니다. G70하고 경쟁된다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흔히 G70을 떠올리게 돼. 왜냐면 G80은 이 차보다 한참 더 고급인 것 같거든.
이미지 메이킹을 그만큼 잘한 거죠, 제네시스가. 그래서 G80하고 경쟁한다기보다는 G70으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G70의 뒷좌석은 이게 발이 요 밑에 들어가냐 마냐 뭐 이런 것들을 신경 쓰잖아요. 시트 밑에 발이 들어가면 다행이고 안 들어가면 너무 불편할 것 같다 그랬었는데, 이 차는 지금 시트 밑에 발이 들어가고 말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무릎 공간이 이만큼인데 한 뼘이 넘어요. G80 지금 버전 말고 요 바로 직전 DH G80 같은 경우는 딱 요 정도였어요. G80의 뒷좌석에 저 많이 앉아봤는데 딱 그 정도의 공간이 나옵니다. 느낌상 G80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은 이 머리 공간이잖아요. 왜냐면 쿠페형이니까 뒤로 이렇게 미끄러져 내려오는 거, 고래에서 머리가 닿습니다. 뒤에 앉았을 때 머리가 조금 닿아요. 제가 키가 무려 180 되니까 어쨌든 G70하고 비교했을 때는 비교되지 않는 정도의 넉넉한 공간입니다. 이 정도라면 뭐. 그래서 실내 공간은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뭐 불편하다고 느끼지 않는 정말 넉넉한 뒷좌석 공간을 보여줍니다. 후륜구동 세단인데 이 정도의 뒷좌석 공간이 나오려면 뭐 5 시리즈나 6GT 정도 돼야 이 정도 공간이 나온다고 생각하겠죠. 네, 보셨죠? 이 차가 너한테 배송이 된단다 라고 하면서 계약기간이 이렇게 나오고요. 단독형, 그래서 내가 원하는 차 한 대를 지정해서 이 차를 계속 타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계약을 새롭게 하니까 한 달 타다가 반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 렌터카의 개념과 단기 렌터카의 개념을 약간 섞어놓은 중기 렌터카라고 해야지 맞을 것 같아요. 11월 26일부터 12월 25일까지 크리스마스까지 계약 금액이 109만원, 30일이 지난 다음부터는 아무 때나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31일, 뭐 32일 뭐 이런 식으로도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결제되지만 만약에 월 중간에 해약하게 되면 나머지 금액은 환불해 줍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일할 계산이 된다는 거죠. 지금 스팅어 2.5 같은 경우에 109만원이니까 109만원을 30일간 괜찮지 않나? 괜찮지 않나요? 이 금액에는 세차 되고 보험 되고 세금 내고 그리고 이 차의 유지보수 뭐 엔진오일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갈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해주고 이 가격이니까 사실 그렇게 비싸다는 느낌은 안 듭니다. 그리고 추가로 한 달에 한 번씩 72시간 카니발 하이리무진을 빌려줘요. 이것도 상당한 비용이 드는 거거든요. 부모님 모시고 어디로 놀러 가겠다, 럭셔리한 카니발 하이리무진 타고 이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2박 3일 동안.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를 납득을 못하신 분이 많이 계세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납득을 못하신 것 같아요. 내가 차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차를 하나 더 줘요. 지금 카니발 하이리무진을 하나 더 주는 건데 뭐 비용이 더 들지 않습니다. 그냥 더 줘요. 한 사람이 2개 차를 운전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여기는 2명을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나와 뭐 직원, 아니면 뭐 나와 친구, 나와 또 다른 사람, 이런 전혀 다른 사람들이 둘이 여기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차를 내가 타지 않을 때 그 친구가 운영할 수 있고요. 그래서 두 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탈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 2박 3일 하이리무진을 빌릴 수 있기 때문에 이 2대의 차가 그냥 막 돌아다녀도 됩니다.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지 않나? 왜 이렇게 해주지? 하이리무진 72시간 렌트가 얼마야 도대체? 99만 9천원. 야, 이씨. 근데 할인이 35% 들어가서 73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빌리는 것만 73만원이야. 이것만 73만원에 빌려주는 건데 이거를 그냥 추가로 빌려주는 거예요. 이런 서비스를 왜 이 가격에 주지? 이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너무 싸요. 기아차 입장에선 절대 남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얼마나 안 남는 건지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요. 이 사람들이 가격 책정을 좀 잘못했어. 장기 렌터카를 한번 볼까요? 장기 렌터카. 장기 렌터카는 훨씬 싸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장기 렌터카를 한번 계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2년이라고 쳐요. 2년 이하는 아예 없어요. 지금 기본 계약 조건이 4년이야. 4년이니까 이 가격이고 2년으로 낮춰보면 선납금이라는 게 보통 있잖아요. 선납금을 냈을 때 그냥 처음에 돈을 다 내고 그 다음에 한 달에 내는 돈이 50몇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선납금이 빵일 때 얼마냐? 보증금도 빵이고 선납금도 빵일 때 보험 연령은 26세부터 그러고서 연간 10,000km 한번 해볼게요. 얼마냐면 그냥 월 대여료만 24개월을 무조건 탄다는 거예요. 중간에 해지하면 큰일 나. 위약금이 어마어마해요. 무조건 2년 타야 되는 거고 월 대여료가 147만원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 나지? 지금 장기 렌트보다 무조건 기아 플렉스가 더 쌉니다. 훨씬 싸요. 장기 렌터카는 처음에 신차를 무조건 뽑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 기아 플렉스는 처음에 완전 신차가 아니고 거의 신차급이지만
누군가 반드시 탔던 차다. 저한테 온 거 보면 한 1200km 정도 이미 탔어요. 그런 차기 때문에 아마 가격이 훨씬 저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기아차가 조금 미치면서 하는 것 같아요. 가성비로 따지면 장기 렌터카하고 비교되지 않는다. 정말 훨씬 더 저렴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교환형과 단독형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교환형을 하면 스팅어, 모하비, K9. 요 세 개를 교환하면서 탄다고? 카니발이 있으면 좋겠는데 카니발은 익스피리언스로 뭐 72시간. 사실 이렇게 되는 게 맞을 수 있죠. 카니발을 일주일 내내 탈 일은 별로 없으니까. 그리고 단독형 세단 K9 재고 없음? 스팅어 마이스터 재고 없음? 잠깐만. K7 재고 없음? 다 끝났어? 모하비도 색깔 하나 남았네요. 와, 세상에. 소렌토 재고 없음. 이렇게 빨리 나가나? 아니, 이게 며칠 전만 해도 지금 좀 있었는데 소울 EV랑 모하비밖에 없습니다. 이게 문제가 너무 싸게 내놨어요. 기아차가 이 가격대를 잘못 설정한 것 같아요. 너무 싸게 내놔서 지금 아시는 분들은 지금 다 이걸로 차를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차를 굳이 살 필요가 없잖아. 회사에서 굳이 차를 안 사고 이걸로 하는 게 그냥 무조건 이득인 것 같습니다. 장기 렌트, 장기 리스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기아 플렉스가 무조건 이득이에요. 일단 뭐 가입 절차나 뭐 이런 앱 자체는 많이 좋아졌는데요. 물량이 조금 더 많아져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단계에선 물량이 조금 부족해서 그게 지금 기아 플렉스의 가장 큰 아쉬움 이런 것 같습니다. 이거 하는 김에 아예 그냥 5,000대 안 돼 뭐 이런 정도로 좀 차 안 팔릴까봐 그러시나? 아니 그러니까 너무 싸게 파셔서 이래요. 이걸 그냥 좀 조금 더 가격을 올려서 좀 남게, 이것도 사업으로 좀 크게 확장하게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엄청난 인기인 것 같긴 합니다. 차종은 일단 많아졌네요. K9, 스팅어, K7, 모하비, 소렌토, 니로, 소울, 카니발. 이렇게 잘 되면 뭐 셀토스나 뭐 K3, K5 뭐 이런 차들도 이제 넣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스팅어 하나 나왔어.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스팅어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와, 대박. 실시간으로 계속 변하네요. 그래서 여기 알림 설정을 해놓으면 이게 나왔을 때 바로 알림으로 알려주니까 그때 바로 신청할 수가 있게 됩니다. 모하비는 109만원. 모하비 지금 다 나갔어. 하는 도중에 다 나가버립니다. 아니, 리뷰를 할 수가 없어. 아니, 이게 계속 다 나가면 어떻게 리뷰를 해요? 소울 EV는 남아있네. 그래도 요 첫 화면의 리스트 화면에서 여기서 뭐가 얼마 이렇게 써있고, 그리고 재고 없을 때 재고 없음 이렇게 써있으면 좋겠어요. 몇 개 남아있는지도 같이 써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혹시 개발하시는 분 보고 계시면 뭐 얼마 재고 몇 개 이렇게 꼭 써주세요. 일단 소비자 입장에서 너무 좋은 거고, 기아차 입장에서 너무 미래에는 이런 서비스가 대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미래에 당연히 이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손해를 보더라도 미래에 대한 대비니까, 그러니까 큰 돈을 벌겠다 이런 생각은 지금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자유로운 계약 해지가 된다. 그리고 언제든지 차를 바꿀 수 있다. 이건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큰 혜택입니다. 여기 보면 부산도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해요. 그전엔 부산이 안 됐어? 부산은 K9만 가능하다. 서서히 지역을 넓혀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시원하게 그냥 막 전국 서비스 딱 시작해주면 좋겠어요. 네, 정말 다양한 서비스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아 플렉스 굉장히 좋은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장차 이 구독 서비스가 더 커지고 더 다양한 차를 선택할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우리가 이걸로 끝내면 안 되죠. 다음번에 카니발 하이리무진을 저희가 빌릴 거니까요. 이 카니발 하이리무진을 빌리는 것까지 다음번 영상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납하는 거, 그리고 다른 차로 또 바꾸는 것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PD님 성향이 왜 핑크예요? 이거 왜 핑크야? 그쪽이. 그쪽이세요? 네,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이 차를 바로 저희 PD님한테 드리는 걸로. PD님 들어오세요. 앞으로 PD님 모실 차입니다. 네. 아니 뭐 이렇게 자, 타보시죠. 괜찮죠? 하차감 좋네요. 하차감. 그러니까 사람이 달라 보여. 제가 보조 운전자로 등록해 드렸으니까요. 이 차를 그냥 저랑 똑같이 운전하실 수 있어요. 어지간하면 둘이서 돈을 합쳐서 차 한 대를 빌려도 될 것 같아. 제가 최근에 그거 했다가 넷플릭스? 혹시 넷플릭스? 스팅어는 공유해도 돼요. 모르는 사람하고 하시면 안 됩니다. 뭐 친구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이렇게 정말 잘 아는 분하고 돈을 합쳐서, 네, 그래서 하면 스팅어를 번갈아 가면서 탈 수 있다. 이러면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안녕히 계세요. 네. 타고 가세요.